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파고 팔수록 계속 샘솟는 우리 장두희 선생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정말 더 기대됩니다. 짱 얘기 이제 이번 시간에 하려고. 짱이 아니라 짝. 짝. 네. 짝. 아니 이렇게 예술적이신 분의 짝은 어떤 분이실까? 네. 어떻게 감당을 하실까? 네. 아니, 그런 게 좀 결혼은 하셨나? 이런 것도 네, 아니 궁금했죠?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그러니까 귀국해가지고 공연을 하나 하는데 네. 음악을 한다 그러면서 어떤 여자분을 온 거예요, 여자분이. 근데 그 당시에 서울대 대학원 작곡과에서 학생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난 속으로 아유 이 험악한 연극판에 왜 끼어들어가지고 저러나 그 생각을 했는데 I-20 폼을 받아가지고 미국 이제 음대에 곧 가게 되는 여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입학 허가서를 받은 셈이네요. 그렇죠. 이미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작품을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부에서는 피아노 전공이었고. 아까는 연극에 오셔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려고 그렇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이렇게 사주면서 옆에 이제 그 연습장 옆에 이제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동네 공원이. 그래서 거기 앉아서 미국 가지 마. 나 거기서 한 십몇 년 살다 왔는데 정말 한국이 우리 훨씬 앞으로 발전할 거고 더 좋을 거니까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살살 꼬셨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조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마음이 흑심이 있어서 있으셨어요? 이렇게 붙잡으신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물으세요? 아니 꼬셨다고 그러니까 그 꼬셨다는 그 어휘가 흑심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 뭐 흑심이 있는지 백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슬슬 작업을 했는데 이거 마음에 있은 거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근사한 식당을 가가지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치킨을 딱 시켜요. 이제 닭 요리를. 그래서 저는 이제 닭 요리를 다 먹고서는 이제 행커치프로 이렇게 해서 제 그 디쉬에다 이렇게 덮었어요. 그게 그 친구는 나한테 뿅 갔다고 그러고. 어머머. 나는 이제 이상한 지점에서 뿅 가네. 아니 굉장히 깔끔하고 매너 있게 그렇게 이제 보인 거지 사실은 아닌데. 네.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 피아노를 치는데 이 손이 너무 이뻐. 그렇게 예쁜 거예요. 어머 어머. 이 손이 움직이는데 와 진짜 난 손에 뿅 같고요. 그쪽에선 닭에 뿅 같고. 닭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깔끔한. 이제 그 테이블 매너. 매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먼저 했죠. 그때 제 나이가 46이었고 네. 지금 그 와이프가 대학원 20년 차이 나는 26. 26. 그 그래서 잠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태어난 친구예요.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제가 약간의 그 첨언을 하면 그때 장두희 선생님의 얘기가 스캔들 기사가 났어요. 갑자기 말이 안 나와 나는. 네, 스캔들 기사가 났어요. 네. 스캔들 기사가 나서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CBS에 근무하고 있을 때 장두희 선생님이 방송 때문에 오셨어요. 네. 뭐 다른 프로그램에. 그래서 내가 막 선배 그거 루머지? 그거 작가 그 저기 기자들이 그냥 엉터리 방터리를 쓴 거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장두희 선생님의 반응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내가 지금 사랑에 빠졌다.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장두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랑에 빠지실만 한데 그 사모님 입장에. 그 짝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접시 그 덮어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랑에 같이 빠졌을 거 아니야. 그렇게 같이 빠졌을 만한 거죠? 근데 조금 아까 변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지만 네. 그 와이프 이름이 신수정이에요. 그럼 근데 신수정 피아니스트 가운데 신수정 쌤이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네, 굉장히 네. 연세 드시고 예, 유명하신 예. 분이 계시잖아요. 제 친구가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였었어요. 네, 네. 김관동이라고.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신문을 보고 야 두희야 너 말이 되니? 너보다 10년이나 무리 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또 이것도 놀라워 사실은. 그래서, 아니 20년 아래인데 얘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참을. 그래서 결혼했죠. 저도 아까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랬는데 엄청 반대 많이 당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장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신다면서요. 2살 차이입니다. 또 말이 안 나. 근데 저는 깍듯이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요. 장인어른은 8살 차이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반대 많았겠는데요. 반대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장인어른이 그 대구 지사장 어떤 회사 대구 지사장으로 가 계셨는데 그 서울에서 차를 몰고 거기를 가요. 네.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날 딱 보면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나가세요. 인사도 안 받고. 한마디 안. 그거를 거의 한 11번을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그러니까 뭐 시간 수시로? 날 때마다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장도희 선생님도 대단하시다 진짜. 그랬더니 나중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우리 딸 먹여 살릴 수 있나? 예. 제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저 요즘 지금도 밥을 제가 해요. 갑자기 한숨이. 아니 왜 갑자기 나 장두희 선생님 되게 좋아하게 됐고 오늘 되게 존경하게 됐는데 아니 갑자기 다 부러졌어. 여기서 왜 장인어른이랑 마음이 갑자기 더 가까워지고 동일시되나? 아니 지금도 밥을 또 해주신다잖아. 아니 생각해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 생각을 해봐.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 음악을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게 가르쳐서 서울대학교 보내서 대학원까지 해서 유학까지 가게 지금 됐는데 했는데 어디 늑수구레한 사람이 나타나가 그것도 연극한다고 그러니 맞아. 너무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네. 이제 와이프가 이제 장모님한테 네. 장모님한테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그 지금 연극을 하는데 엄마 그 뭐 뉴욕에서 왔다는 희한한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무슨 저 부츠 신고 막 가죽 옷 입고 그러고 뛰어다니는데 정말 밥맛이야. 처음에는. 야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은 굉장히 서로 우리 부부는 굉장히 그 아주 그러니까 내가 연습 때문에 늦게 가도 항상 기다리고요. 그다음에 같이 얘기를 꼭 한 20-30분씩 해요. 네, 그게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얘기해요, 둘이? 네? 무슨 얘기해요, 둘이? 뭐 내가 하루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어머. 네, 뭐 이제 오늘 가면 이제 단호박 선생님에 대한 얘기. 야, 그 희한한 분이더라. 뭐 얘기하겠죠. 뭐 등등 그런 얘기. 그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그러는데 지금 제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내가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아빠 너무 좋아. 그러면서 딸이 당돌하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나중에 결혼할 때 20년 후에 남자 만나도 돼?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 제가 뭐라 하냐면 안 돼! 절대로! never! ever!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맞아. 하면 이제 불륜이라고 느끼는 거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운명이겠죠 뭐 그죠? 아니 근데 이제 따님을 키우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니까 더 아내분한테 잘하게 되실 것 같긴 그럼요. 해요. 그럼요. 네. 정말 얼마나 잘해요. 귀한 딸이었던가 이게 이제 또 새삼 더 느껴지실 네, 것 정말 같아요. 잘해요. 그러니까 전 이런 데 와서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그냥 카톡으로 보내거든요. 야, 거기 단호박이라는 분이 있는데 진짜 희한하다. 옷도 희한하게 입고 뭐. 네, 그러니까 뭐 시시콜콜 다 파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부지간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밥 먹었니? 먹었어. 이런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인간사에 살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싸우거나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뭐 감동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몰 토크. 그야말로 수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풀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처음 생각이 시작이 들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렇게 공원에서 얘기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시작하셨다잖아.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술도 안 드시지. 그러니까 뭐 담배도 안 태우시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근데 지금 장도희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사모님을 와이프를 만나본 입장에서 네. 정말 남편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요? 예. 네, 뭐 그거 저도 좋아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좋아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또 굉장히 노력하셔서 그 좋음을 계속 유지시키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못하는 게 뭐예요 아니, 도대체? 근데 그건 노력으로 되는 이게 아니죠. 이게 그래요? 우러나야지. 그냥 만약에 하나의 케미칼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용해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일단은 편해요. 그리고 늘상 이제 후배들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습 끝나면 왜 이렇게 차도 마시고 막 그래야 그죠. 되냐. 근데 저는 항상 집으로 가요. 아니, 집에 뭐 붙여놨어요. 뭐 담고 있어 뭐 저 계속 그러는데 저는 집에 가면 와이프랑 있는 게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면서 뭐 지금은 이제 아들 딸이 전부 미국에 가 있지만 이제 그런 얘기 뭐 인생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하는데 그게 너무 좋고요. 아드님 따님도 혹시 연극 같은 거 하세요? 아들은 음악 작곡 엄마 음악 쪽이고요. 네. 딸은 성악하고요. 다 그것도 음악하네요. 엄마 쪽이네. 네, 근데 저도 음악 해요. 그죠. 무용도 하시고 노래도 엄청 잘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늦게 오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 딸이 그 딸이 46에 지금 대학교 결혼하셨으니까. 1학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46에 결혼하셔가지고 네. 이제 아들 아들, 먼저 낳고. 아들 아들 하나 낳고, 낳고 5년 있다가 딸이 낳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어 보이는 게 아이들이 어려서 또 더 젊어 보이는 그런 점도 그런 있지 것도 않나? 있어요. 그런 아무래도 것도.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충격적인 거는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아빠 학교 오지 마 그러더라고. 그런 거 당하는 아빠 많이 봤어요. 예,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나이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서 나이가 이 정도면 이거 해라는 게 너무 심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나아지고 있지 나아지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이 아빠가 나이가 많다고 뭐 몇 살 이상 손들어봐 이런 거를 진짜요? 했대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오. 근데 자기밖에 손든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아. 그거는 좀 너무 근데 폭력이 요새는 아니에요. 예, 요즘에 그런 거 요새는, 못하죠. 네, 전혀 그런 거 없죠. 그 큰일 나죠. 그죠. 네.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집에 뭐 텔레비전 있는 맞아.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요 없죠. 전혀. 학교도 다니셨어요? 저 몰라. 초등학교 나름- 때 뭐 피아노 있는 사람, 뭐 맞아요. 텔레비전 있는 사람, 뭐 냉장고 있는 사람, 자동차 그때 있는 냉장고 사람 뭐 이런 거 오. 손 들으라고 근데 그랬어요. 대단히 죄송한데 네. 제가 이제 몇 학교에 이제 교수로 이제 네, 네, 네. 연기 이렇게 입시 때 뽑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이 이런 거 물어봐요. 아버지 뭐 하시냐? 아. 근데 그거는 그냥 물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네. 들면 얘가 등록금을 잘 낼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측정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도 그거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네. 네, 지금도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영화 생각나는데요?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아버지 뭐 하시냐 하다가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와이프하고도- 그렇게 이렇게 좋으면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궁금해요. 그거 궁금하네. 네. 부부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게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밝히지만 제가 이제 귀국해서 그동안 한국에서 작업하면서 연극, 영화, TV 뭐 이런 거 출연하면서 못 받은 돈이 한 2억이 넘어요. 진짜?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하는데 이제 계약을 물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후배인데 네. 선배님 저희 뭐 공연했는데 수익이 안 망했어요. 나와서 소위 말로. 죄송합니다. 그럼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막 그럴 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생활 문제 때문에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나는 아휴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나중에 주겠지. 나중에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싸움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 왜 나중에 줘? 지금 줘야지? 물론 이럴 그럴 것 수도-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야 그거 가서 그러지 마. 근데 와이프가 진짜 심성이 좋은가 보다. 그지? 그 친구도 얼마나 괴롭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희석되는 거죠. 뭐 주로 그런 식으로 저희는 뭐 어떤 싸움이 될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숨이 아니 두 분 나오는데 두 분이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그거를 진심으로 이렇게 또 수용하고 그게 쉽지가 않아. 그걸 이렇게 그 쉽지 않죠. 그리고 이거는 생활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나 왜 자꾸 장모님 뭐 되지?
아니 앞으로 장모님이 되실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별로 싸운 적은 없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때 우리가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연출을 하면 음악을 맡아 주거든요. 아. 뮤지컬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연극도 하고 그럼 이제 간혹 가다가 음악에 대한 견해가 서로 일적인 일적으로. 부분. 네, 여기 이 브릿지 음악은 야 이런 거 아닌데 좀 어떻게 그러면 또 이제 와이프는 자기 나름대로 보는 어떤 말하자면 시각이 작품에 있잖아. 대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외에는 뭐 생활적인 면에서 뭐 풍족한 거는 아니지만 싸운 적은 거의 없어요. 진짜 부럽다. 근데 나이 들어서는 힘이 없어서 못 싸우겠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싸웠는데 나이 드니까 힘이 아니 근데 없어.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그 이제 워낙에 뭐 두 분이 그렇게 잘 맞으셔가지고 그런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소통에 저절로 그치. 그렇게 되진 않을 소통을 것 잘하고 같아. 있는 거지. 아, 근데 그런 소통의 노하우. 네. 소통의 노하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말해주는 게 없어. 아니 좀 근데 팝시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만났을 때 와이프 입장에서는 나를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맞아. 그랬을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제 상황에서는. 지금은 이제 자기야 뭐 네. 우리는 여보라는 말은 잃지 않어요. 그 우리 집하고 똑같네. 자기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안 쓰니까 못 쓰겠어요. 네, 나도 그렇고 그런 말은 안 써요. 세 명이 다 공통적이네요. 네. 그거 여보 당신 소리 이 말 못 한마디 해봤어. 안 해봤어요. 저도. 네, 이런 말이 좀 이상한 네. 거야. 그래서 안 하고 그러는데 뭐 특별한 어떤 뭐 그런 게 살면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심하게 아프다든가 누가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사고를 쳤다든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금까지는 그럼 자녀분들하고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통이 다 잘 되세요? 저희는 애들하고요 네. 너무 친해요. 사춘기 때 이런 때도 어려운 점이 없으시고 그냥 그런 거 소통이 전혀 다 잘 없었고요. 됐어요? 네. 그런 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6월 15일서부터 하는 공연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 네. 저는 요즘에 그 대본을 보면서 펑펑 울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네, 그 그 어떤 관계. 관계가 야 이렇게 어긋났다가 이렇게 다시 화해가 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게 너무 강하게 오는데 지금 그거 계속 연습하고 계세요? 네. 6월 10일이요? 15일서부터 6월 7월 15일. 2일까지 이제 어디서요? 예그린 티어터라고 대학로 가야지. 초대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두 분은 그렇다 치고 이제 아이들을 공부시키거나 이러면서 어떻게 미국에 언제 어떻게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저는 이제 아들 이름이 루이예요. 장루이. 그럼 장두이 루이 막 헷갈리겠는데? 헷갈리죠. 어. 저도 헷갈려요. 가끔가 아들 보고 루이야, 루이야 이렇게 헷갈리니까. 내 딸 이름은 루미인데. 아우 이쁘다 다. 네, 근데 이름을 저 원래 호적에 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한자를 써야 돼. 한자를 내가 이제 골랐어요. 네. 그랬더니 그 없는 한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한자 예. 가운데. 그래서 그냥 한글로 이름을 올렸는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빠 난 미국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야, 난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 험악한 데를. 그랬더니 제가 영화 감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화를. 그래? 그럼 가야지. 그래서 바로 보냈어요.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그래서 좀 미국에 이제 거의 미들스쿨에 갔는데 얘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이제 잠깐 한국에 왔는데 너 그러면 영화과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너 준비하고 있냐 그랬더니 저 안 갑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 예, 아빠처럼 그렇게 불규칙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전공을 하고 있어요. 작곡하고 뇌의학. 그럼 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의학을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외국인이 의대 다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근데 보통 학비도 그렇고. 학비가 세죠.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길지 않아요? 길죠. 지금까지 그거 하고 있죠. 그럼 몇 년 동안 지금 앞으로 한 2년은 더 해요. 더 남았어요. 뇌의학을 하면서 또 성악도 하면서. 네, 성악이 부전공이고요.
뇌의학이 이제 주전공이고 딸은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요. 케미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악을. 야, 근데 그 이과와 그렇죠. 예술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예, 합쳐져서 모든 사람이 그 미국 선생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케미칼을 하면서 어떻게 성악을 하냐 그러는데 잘해요 둘 다. 근데 옛날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예술적이었어. 예술을 했어요. 맞아. 예. 음악적인 거 있었죠. 네, 그리고 과학자들이 피아니스트 정도로 피아노 잘 친 사람들도 많고 많아요. 미술 잘한 사람들도 네. 많고 그렇잖아요. 하긴 슬기로운 의사 생활 보니까 그 밴드도 잘하더라. 그 의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 예술 같은 걸 하면서 그거를 그냥. 위안을 얻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많이 이제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죠. 그 엄마하고 아빠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났는데 결국은 훌륭한 후손들이 태어났네요. 이 예술과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술만 하신 게 아니고 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구나 그런 거 제가 느껴졌거든요. 글도 잘 쓰시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뭐 홍서범 씨가 종합 예술이라 그러는데 그분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장도희 선생님은 아니 너무 글도 잘 쓰시고 예술적인 그 안목도 높으시고 또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뭐랄까 종합할 수 있는 이러면서 갑자기 선생님 종합 선물센터 세트 생각하시고 아니 그 단어 생각했어요. 영성. 저번에 말했 영성이라는 굉장히 거를 네. 표현해내려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하겠어요. 네. 그러면서 네. 약간 그 종교를 지금 기독교를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지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교주적인 그런 어떤 있네. 느낌이 좀 있네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했던 작품 중에 Strangers라는 그 미국에서 했던 작품인데 그게 가이아나에 가가지고 저 신도들 수백 명 같이 이제 자살한 그 짐 존스라는 목사님 작품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래요. 이야기인데 저는 그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 느꼈지만 와 근데 그 작품은 지금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짐 존스라는 사람의 그 어떤 육성의 그걸 들었을 때 와 이렇게 소름이 쫙 그 끼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럼요. 멕시코인가 그쪽으로 가야나라는 데가 그 아,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거기 캐리비안 가서 쪽이죠. 거기 가서 집단으로 다. 예. 맞아요. 그 유명. 근데 그거를 연극으로 짐 목사님 존스에 대한 역할을 얘기인 하신 거예요? 목사님 역할은 딴 사람이 사람하고. 했고 제가 이제 거기 추종자 중에 한 사람. 하여튼 그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도를 넘어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교주가 아니고 종교인으로 남으실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영성은 또 그만큼 풍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계속 살고 싶으신지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저는 그 소위 말해서 버킷리스트가 있듯이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직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들어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보따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장애인들을 위한 연극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장애인 극단이라는 일을 하면서 바로 지난 12월 달에 뉴욕에 가서 공연도 하고 왔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극단 그다음에 제가 한 4년 전에 웰다잉 극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값진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거기에 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네. 요즘에 굉장히 그거 많이 생각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작품을 제가 이제 직접 한 5작품을 써서 이제껏 공연을 했는데 뭐 제주도를 포함해서 한 175회 공연을 얼마 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봉사 내지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작품들을 좀 연극을 통해서 치유 내지는 힐링 맞아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제가 마침 6월 9, 10, 11일 날 3일 동안 그 힐링 예술제에 제가 총 연출을 맡았어요. 그래요. 네, 힐링 예술제라는 그런 예술제도 또 있네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창안을 한 거죠.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 근처에 있는 비스타밸리라는 네, 그런 곳에서 있어요. 요번에 처음으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그냥 단순하게 상업적인 연극만 아니고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같이 이렇게 아픔을 같이 이렇게 치유하고 이런 거를 앞으로는 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다 가보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그래요. 네, 나이 들수록 조금 더 이렇게 그 막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견으로 뭉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해서 장도연 선생님은 조금 더 폭넓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가고 계시네요. 네, 제가 그 이슬람 나라에 가서도 공연을 했었는데 레바논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연하면 이슬람에 대한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그 그쵸. 보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반은 여행을 해라. 나머지 반은 글을 써라. 근데 그 여행을 한다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사이트시잉이 아니고 여행을 하면서 많은 다른 문화를 접하고 다른 삶을 이렇게 말하자면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반은 글을 쓰고 후학들에게 넘겨주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트래디션이라는 거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작업을 좀 이렇게 뭐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죠. 네. 아니 저는 요새 제가 이렇게 나이 든다는 생각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이미 나이 드셨잖아. 하면서 좀 의욕이 약간 없어지고 아, 나는 그러지 좀 마세요. 이제 다 됐나 막 이런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전혀 안 그러세요. 네,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그래요. 장도연 선생님 같이 언니 이렇게 오빠를 보면서 예, 네,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자극을 많이 받고 네. 저도 자극 많이 받았어요. 자극 정도 아니에요.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요. 언니 그럼요. 오빠의 길을 따라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눈을 감는 네. 순간까지. 그럼요. 네. 미국 속담에 never too late. 맞아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무 장도연 좋은 선생님, 시간이었습니다. 네, 장도연 네. 선생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